산화 환원 반응식 완결하기. 자, 첫 번째 산화수를 검토해요. 자, 우리 산화수 검토하는 방법 산화수 배웠잖아. 그 방법으로 산화수를 다 검토한 다음에 두 번째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각각 구해요. 자, 이렇게 각각 구한 다음에 세 번째 자, 두 반응에 전자수가 같도록 자, 전자수가 같도록 최소 공배수를 결정을 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반응을 더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상이든 염기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용액 속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산성 용액에서 또는 염기성 용액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 그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여기까지는 무조건 똑같이 하고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산성 용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산성 용액에서 자, 산성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살표 왼쪽에 H 플러스가 있는 반응이에요. 알겠지? 반응 전 H 플러스가 왼쪽에 있으면 이건 산성 용액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자, 그래 놓고 이렇게 두 반응을 더한 후 자, 첫 번째 자, 부족한 O의 수만큼 오른쪽에 H2O를 더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H의 수만큼 왼쪽에 H 플러스를 더한다. 이러면 끝나요. 자, 근데 산성용액에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H 플러스 대신 H3O 플러스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거든. 반응식에. O 플러스로 표현된 경우는 자,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자, H3O 플러스 수만큼 H2O를 더한다. 야. 자, 이게 산성용액에서요. 이거는 방법을 배워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성 용액에서 자, 염기성 용액이라고 하는 건 화살표 왼쪽에 OH 마이너스가 있는 반응이에요. 자, 이 반응을 염기성 용액에서라고 하는데 자,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면 자, 똑같은 방법으로 두 반응을 더했잖아. 그러면은 자, 왼쪽에 XOH 마이너스를 더하고 오른쪽에 YH2O를 더한 후 O와 H 수를 같도록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에서 얘들을 두 개씩 넣어놨거든. 첫 번째 거 먼저 봐봐. 산성용액에서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봐봐. 선생님은
여기에 MnO4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 H 플러스 그 다음 Mn2 플러스 Cl2 그 다음에 H2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 원래는. 네. 근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왼쪽 요거 다 빼버린 거야. 그냥 빼버렸어. 요거 빼고 요걸로 맞출 거란 뜻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항상 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뜻이야.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산화수 먼저 정할 거예요. 여기에 Mn은 얼마짜리? 플러스 7, 플러스 7.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0, 뭐가 아니, 0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2지? 네. 자, 얘는 얼마짜리? 플러스 2, 얘가 얼마야? 0, 0이잖아. 이제 이렇게 네. 해놓고 이제 산화된 거 찾으란 말이야. 반반씩으로 산화.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한 거지. 네. 누가 산화된 거야? CL CL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CL2가 됐죠. 네. 그러면 봐봐. 개수가 안 맞네. 그러면 왼쪽에 이걸 2배를 해야지. 네. 그러면 CL 마이너스 2개가 CL2가 되면서 전자 몇 개 잃어? 예? 그렇지, 2개 잃어야지. 중성이 되면서 각각 전자 하나씩 매달고 있는 거 잃어버린 거잖아. 네. 그 다음에 환원된 건 누구야? Mn, 아니야. MN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는 그대로 다 쓰는 거야. 왼쪽에 Mn, MnO4잖아. 네. MnO4 마이너스가 여기에서의 Mn이란 말이야. MnO4 마이너스가 플러스 7이었는데 플러스 2로 변했어. 전자 몇 개 받았어? 야,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됐다고? 밖에? 5개 받은 거 아니야? 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뭘로 됐냐면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MnE 플러스. 네. 근데 전자수가 다르지. 네. 그러면 최소 공배수 여기에 5배, 여기에 2배를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10Cl 마이너스가 5Cl2가 되면서 10개 전자 이렇게 되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2배 MnO4 마이너스가 10개 전자 그 다음에 2개 MnE 플러스 이렇게 됐죠. 네. 그래 이렇게 각각을 구해놓고 자 이거 더해. 자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 2MnO4 마이너스 플러스 10Cl 마이너스 맞죠? 네. 전자는 10개씩 왼쪽 오른쪽 지워져요. 그러면 얘는 2Mn2 플러스 그 다음에 5Cl2 이렇게 됐지? 네. 자 왼쪽에 산소가 몇 개 있니? 산소 한 4개? 산소 8개. 8개잖아. 뭐가 네. 어려워? 자 8개니까 8개 물을 오른쪽에 더하란 말이야. 자 물을 더하면서 산소가 8개 더해졌지? 네. 그랬더니 오른쪽에 수소가 몇 개가 늘어났어. 16개. 그거를 이쪽에 H 플러스 16개를 더하라는 뜻이에요. 음. 이렇게 더하는 게 산화하는 맞추는 거야. 너 이거는 반드시 얘기하지만 미정계수법으로 구하는 거 아니야. 이 산화하는 네. 반응식은 미정계수법으로 구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산화수를 맞춰서 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 봐봐 똑같이 이렇게 구해졌는데 요게 있지 16H3O 플러스로 표현됐어.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쓰되 자 여기에다가 물을 16개를 더하는 거야. 왜냐면 자 H3O 플러스는 H2O하고 H 플러스하고 합쳐진 거거든.
네. 그러니까 H 플러스만 16개일 때는 그냥 쓰면 되는데 H3O 플러스가 16개면 무려 16개가 더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24H2O 이렇게 써야 돼. 네.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이게 산성용액에서 푸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염기성 용액에서 푸는 방법을 또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썼냐? 네. 썼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하나 얘가 있지. 염기성 용액에서 해놓고 이런 얘가 있을 거야. 자, MnO4 마이너스가 자 플러스 SO3 E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들어있는데 그 OH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MnO4 E 마이너스지. 네. 이거하고 그 다음에 SO4 E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에 실제로는 OH 마이너스 여기는 H2O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자, 이거를 이렇게 써 있어도 상관이 없어. 자, 산화수 먼저 정하자. 이거 얼마야? 플러스 7, 얘는 마이너스 2, 요 S는 얼마야? 플러스 4, 그렇지, 플러스 4. 요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O는 마이너스 2, H는 플러스 1. 이건 변하지 않거든. 네. 자, 요거 M에는 얼마짜리야? 플러스 6, 그렇지, 플러스 6짜리야. 얘는 마이너스 2짜리고. 얘 S는 얼마짜리니 또? 플러스 6. 그렇지, 플러스 6짜리. 얘는 마이너스 2짜리. 플러스 1, 마이너스 2인데. 이거 봐. OH하고 H2O에 있는 산화수 HO는 변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건 안 따지는 거야, 지금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산화된 거 골라보자. 산화수 증가한 건 누구야?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증가했잖아. 네. 그러면 SO4 E- 되면서 전자 몇 개 잃었니?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2개. 2개 잃었잖아. 네. 그 다음에 환원된 거는 자 MnO4 마이너스가 플러스 7이었는데 플러스 6으로 변했지? 네. 그럼 전자 몇 개 얻은 거야? 1개. 그래. 그래서 MnO4 E- 그대로 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 놓고 최소 공배수 전자수 같도록 밑에다 몇 배? 2배. 그냥 바로 여기다 2배 하자. 둘, 둘, 2배. 했지? 네. 그 다음에 두 반응을 더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더해. 그 다음에 SO3 마이너스. 그 다음 이 MnO4 E 마이너스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이렇게 됐니? 네. 자, 이제 좌우에 뭐를 더할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더할 거예요. 왼쪽에 뭘 더하라고요? OH. X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YH2O 이렇게 더하라고. 네. 자, 이렇게 더했으면 이제 좌우변에 H의 수를 먼저 정하고 O의 수를 정할 거야. H는 왼쪽에 몇 개니? 왼쪽이요? 왼쪽에 X개. X개야. 오른쪽은 2Y개. 2Y개예요. O의 수를 정하자. 왼쪽은 몇 개니? 11개. 8에다가 아, 3을 더하고 X. X 이거야. 네. 오른쪽은 8 더하기 4 더하기 Y. 그래. 그러면 요 숫자를 이제 여기에 봐봐. 자, 8 없애고 그러면은 자, x는 y 플러스 1이죠? 네. 자, x는 y 플러스 1 여기다 대입해봐. y 플러스 1은 2y.
맞냐? 네. 그러면 y는 1이죠. 네. 그러면 x는 2. 2. 그럼 끝났잖아. 네. 그러면 저 숫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2mn4 마이너스 플러스 SO3 마이너스 플러스 자 2OH 마이너스 그 다음 2mn4 B 마이너스 플러스 SO4 B 마이너스 플러스 H2 끝난 거죠. 네. 자, 요 방법으로 다음 장에도 또 한 문제가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채민이가 해봐. 네. 자, 그럼 직접 해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러면 산화환원은 끝났어요. 자, 산화환원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반응열로 들어갈 거야. 자, 반응열도 별거 없어. 자질구레한 거 그냥 다 빼버릴 거예요. 자, 해보자. 열화학 반응식이야. 자,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식에 열이 첨가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열학 반응식이라고 불러. 근데 열이 첨가되는 경우에는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상태는 A 기체가 B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C 기체가 될 때, 자, 플러스 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 네. 근데 이 열이 오른쪽에도 표현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죠. B 기체가 플러스 열 해놓고 C 기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지. 네. 자, 근데 이 열은 좌우로 이항이 돼요. 이항 가능하다. 자, 열은 이항 가능하다. 그러면 이항할 때 부호는 어떻게 돼? 섞여요. 부호는 반대가 되죠. 네. 자, 근데 쉽게 하자. 자, 오른쪽에 자, 플러스로 표현되면 이걸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 마이너스로 표현되면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세민아 끝난 거야. 왼쪽은 어떻게 되겠니? 왼쪽은 마이너스가 발열 반응이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가 흡열 반응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거야. 이게 열학 반응식이야. 자, 그러면 열학 반응식은 자, 화학 반응식에 열을 첨가하는 건데 이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반응하고 무슨 반응?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반응.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을 배워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자, 첫 번째 발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은 어느 때 일어나는 반응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흡열 반응은 어느 때 일어나는 반응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면 돼요. 자, 발열 반응은 반응물 에너지 총합이 생성물보다 높을 때.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많을 때 일어나는 반응. 근데 흡열 반응은 반대예요. 반응물 에너지 총합보다 생성물이 높을 때. 이럴 때 일어나는 반응을 흡열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요.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반응이 발열이에요. 근데 흡열 반응은 주위 온도가 하강하거나 내려가거나
그냥 반응이 안 일어나.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야 돼. 온도로 가열 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열을 줘야 일어나는 반응이란 뜻이야. 네. 이게 흡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는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해.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안정이에요. 근데 얘는 반대야.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안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에너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시간에 따라 에너지가 이게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야. 근데 이게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라고 그럴 때 요 에너지 차이 요 값이 반응열이 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 이게 발열 반응. 근데 흡열 반응은 자, 에너지에서 요게 반응물이야. 그리고 요게 생성물이에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졌네. 자, 여기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디선가 받아들여야지. 네. 이게 반응열이란 얘기야. 이렇게 에너지 그림이 서로 달라져요. 그러면 발열 반응에 얘는 뭐가 있느냐? 얘는 이런 것이 있어.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될 때, 또는 기체가 고체가 될 때.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발열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시키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지. 그 다음에 중화 반응도 있겠죠. 중화열이 발생했잖아. 네. 그 다음에 발열팩이 있죠. 발열팩. 네. 조리용 팩. 음식을 할 때 열이 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발열 반응이에요. 알겠니? 네. 근데 흡열 반응은 또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발열 반응에는 호흡도 있죠. 호흡. 우리 숨 쉴 때 호흡을 할 때 열을 발생하잖아. 체온 유지하기 위해. 네.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에는 자, 광합성. 무슨 에너지 흡수하지? 태양 빛 에너지 흡수해야 네. 된다. 네. 그 다음에 전기분해. 전기를 줘야 돼요. 또는 열분해. 열을 줘야 돼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또 저거의 반대. 고체가 액체 될 때 열을 흡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 될 때도 열을 흡수하죠. 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 N2하고 O2가 반응해서 이 NO가 되는 반응은 엔진 속에서 일어나거든.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 그 다음 이 반응도 있어요. BaOH2에 NH4Cl이 반응해서 이런 반응. 그 다음에 또 냉찜질용 팩 같은 거 있죠. 네. 냉찜질용 팩 이런 것도 흡열 반응이지. 자, 거기에 실험 하나 배우자. 네. 자,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요 나무판이에요. 나무판. 나무판에 여기에다 물을 뿌려놨어. 물. 그리고 여기에 비커로 BaOH2를 넣어놓고 여기다 NH4Cl을 넣고 과정은 유리 막대로 저어줘요. 그러고 나서 비커를 들어 올려요. 자, 저어주다가 비커를 들어 올렸어.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나무판이 따라 올라와요.
자, 그러면 나무판이 왜 따라 올랐을까? 해석해야지. 네. 자, 어떤 해석이 가능하니? 왜 붙었어? 나무판이 피커에? 열 때문에? 아, 열 때문에 붙어? 아니요. 물이 얼었잖아, 바보야. 거기 바닥에 물을 깔아놨는데 물이 얼면 딱 아, 붙잖아. 네. 그러면 물이 왜 얼었어? 물이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낮아져서. 낮아졌다. 그러면 비커 속의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수별. 그래,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그러면 비커 바깥에서의 반응은 발열? 발열이잖아. 물이 어는 건 발열이잖아. 네. 이게 바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차이예요.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다. 반응열을 측정을 할 거예요. 자, 반응열 측정에 대한 실험도 가끔 나오는데, 반응열 측정. 자, 첫 번째. 자, 열량이라고 하는 건 비열과 열용량을 한번 배워볼 거야. 비열과 열용량. 첫 번째,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이렇게 정의되거든. 그래서 자, 비열의 단위는 이렇게 표현돼요. 자,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렇게 표현돼. 또는 줄 퍼 그램 도씨 이렇게 표현돼. 네. 근데 두 번째,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비열의 쉽게 얘기하자. 비열 곱하기 물질의 질량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는 연용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열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열량. 열량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Q는 뭐냐면 열량이야. 열량은 줄도 될 수 있고 칼로리도 될 수 있고 C는 비열이에요. 물의 비열. 이건 비열이라고 그냥 하자. 물질의 비열. 물로 네. 쓸 때도 있으니까 비열. M은 질량. 그러면 비열의 질량 곱한 이 두 가지는 열용량이네. 그 다음에 델타 T는 온도 변화. 자, 온도 변화는 T2-T1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뺀 것이 바로 온도 변화가 되는 거지.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열량을 구하려면 자, 이 중에서 열량을 알기 위해서는 자, C 값은 자료값이에요. 자료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측정하는 값이 아니란 얘기야. 비열은 주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자, M 델타 T 이거는 측정값이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해서 얘가 얼마냐, 질량을 얼마로 측정했는지 이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열량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 열량계는 반응열을 측정하는 장치야. 측정 장치인데 자, 간이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간이열량계는 쉽게 간단히 만든 거야. 간단히. 만약에 우리가 스타이로폼으로 열량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스타이로폼 열량계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깡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깡통 열량계 이렇게 부르면 돼. 네. 근데 여기에서의 Q는 그대로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두 번째 통열량계라는 게 있어. 통열량계. 통열량계는 온열량계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정확한 측정을 필요로 할 때. 정확한 측정 시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Q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C 곱하기 M 곱하기 더하기 C 다시 그 다음에 델타 T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C는 뭐냐? 한쪽은 물의 비열, 그 다음에 M은 물의 질량, 요거는 열량계, 열용량, 열용량이에요. 그러면 열량계, 열용량은 열량계 비열에다가 비열 곱하기 질량이라 그랬죠? 네. 비열의 질량을 곱한 값이 똑같아야 더해지는 거지. 그리고 델타 T는 온도 변화인데, 자, 이 통열량계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이 속에 물이 우선 들어가 있어. 그리고 물 안쪽에 금속실이 있어요. 금속 연소실. 그리고 요거에 전기로 이렇게 도가니 같은 게 있고 물질을 여기다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기로 태우는 거야. 그러면 우선 이 물질이 타면서 금속 연소실이 뜨거워지지. 네. 그리고 이 열이 물로 전달되겠지. 네.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는 열을 받은 게 두 가지잖아. 물이 받은 열도 있고, 저 금속 연소실이 뜨거워졌으니까 금속 연소실이 얻은 열량도 있지. 네. 그 두 가지를 더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열량은 Q는 CMT 조건이 다 있어야 돼. 네. 우리가 이제 그램당 연소열 구하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 자, 그램당 연소열. 자, 그램당 연소열이란 뜻은 1g 연소시 출입하는 열이 얼마일까? 이걸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거든. 네. 이 식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램당 연소열 Q는 A-B분의 C 곱하기 M 곱하기 T2-T1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이 뭔지 한번 보자. C는 물의 비열, 그 다음에 M은 물의 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T1은 가열 전 온도, T2는 가열 후 온도. 그래서 이게 델타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연소 전 연료 질량. 그 다음에 B는 연소 후 연료 질량.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저 식으로 우리가 그램당 연소열을 구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Q 값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이 됐어. 크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실험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네. 자, 첫 번째, 분자가 커지면 되겠지. 분모는 작아지고. 그러면 C는 자료값이니까 C는 건드리면 안 돼. 네. M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저울을 잘못 읽었어. 물이 100g밖에 없었는데 저울을 잘못 읽어갖고 102g으로 측정을 했다면 곱할 때 102로 곱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크게 측정되면은 전체 값이 커지죠. 그 다음에 T2-T1이 크게 측정되면 되지. 네. 실제보다 크게.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T1이 정확했다고 해봐. 그러면 T2가 크게 측정된 경우지. 네. 쉽게 온도를 잘못 측정해서 나중 온도가 30도였는데 우리가 나중 온도를 잘못 읽어갖고 비스듬히 읽어서 32도로 측정했다. 그럼 온도 변화가 커지잖아. 네. 그 다음에 T2가 이번엔 정확했다고 해봐. 그럼 T1이 낮게 측정된 거죠. 네. 자, 쉽게 실험 온도가 지금 물의 온도가 원래 처음 시작 온도가 20도였는데 잘못 읽어서 18도로 읽었어. 그러면 봐봐. 실험하자마자
2도로 올라가 버린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커진단 말이야. 세 번째는 분모항이야. 이게 작게 측정된 경우죠. 네.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 A가 정확했다면 B가 크게. 그 다음에 B가 정확하게 측정이 됐다면 이런 것까지는 안 나는데 A가 작게죠? 네. A가 작게. 이럴 경우에는 전부 Q값이 크게 측정이 돼. 근데 이제 Q값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겠지. 네. 이런 경우는 자, 위 경우에 1, 2, 3에 반대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더 있어요. 열에 손실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작게 측정되겠지. 네. 그리고 불완전 연소가 발생해도 작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예전에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는 형태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돼. 네. 대신 잘 받으려면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알겠죠? 네. 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살펴보고 나서 다시 질문을